평소 아무렇지 않게 코로 숨 쉬던 것이 갑자기 막힌 것처럼 답답해져서 밤에 잠들 때조차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있으신가요? 코 뒤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부어오르는 느낌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고 목소리가 코맹맹이처럼 변하는 상황에서 목감기, 편도염, 비염 치료를 받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무서운 증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축농증이나 만성 비염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코 뒤쪽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는 코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서 서서히 번져나가는 무서운 질병, 비인두암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비인두암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약 600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암으로 특히 50세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점은 비인두암 환자의 약 80%가 초기에는 평범한 코막힘이나 중이염으로 착각해서 정확한 진단까지 6개월에서 1년이나 지연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비인두암은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호흡과 청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늦게 발견될 경우 뇌신경 마비와 청력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비인두가 우리 생명에서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비인두는 코 뒤쪽과 목 위쪽이 만나는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생명 유지의 핵심 부위로 호흡을 위한 공기 통로 확보, 중이와 연결된 이관의 압력 조절, 뇌척 수액과 인접한 두개골 보호라는 세 가지 필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요. 비인두 내부는 림프 조직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비인두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3주 이상 계속되는 일방적 코막힘입니다. 평소 양쪽 콧구멍으로 자유롭게 숨 쉬던 것이 갑작스럽게 한쪽만 막히거나 양쪽 모두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현상이 감기나 비염 치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코막힘은 비염 치료나 충분한 휴식 후 일주일 내에 회복되지만 3주를 넘어서도 지속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비인두 내부에서 종양이 공기 통로를 막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반복적인 코피와 혈흔이 섞인 코 분비물입니다. 외상이나 건조함 없이도 자주 코피가 나거나 코를 풀 때마다 선홍색 혈액이나 갈색 혈흔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무서운 증상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나 이불에 혈흔이 묻어 있거나 목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에서 피맛이 느껴지는 경우는 종양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한쪽 귀의 먹먹함과 청력 저하입니다.
비인두와 중이를 연결하는 이관이 종양에 의해 막히면서 한쪽 귀만 먹먹해지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요. 고개를 돌리거나 하품을 해도 전혀 뚫리지 않고 마치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되며 심한 경우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까지 동반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목과 얼굴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코 뒤쪽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심한 통증이 뒷머리와 관자놀이까지 번져나가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요. 일반 두통과 달리 목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완화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목 덩어리와 얼굴 마비 증상입니다. 목 양쪽이나 턱 아래에서 콩알 크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딱딱한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지고 심한 경우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어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요. 정상적인 목 부위의 임파선과 달리 암과 관련된 덩어리는 돌처럼 딱딱하고 주변 조직에 고정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인두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원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린 시절 감염되어 평생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 활성화되어 비인두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90% 이상의 비인두암 환자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염장식품 섭취입니다. 염장된 생선류나 고기류 등 염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비인두암의 주요 원인이 되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젓갈이나 염장 생선, 염장 고기류를 자주 드신 분들은 비인두암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며 니트로사민은 비인두 점막 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으로 변화시키는 무서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전적 소인입니다. 가족 중에 비인두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져요. 특히 인체 조직 적합성 항원의 특정 유형을 가진 분들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비인두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유전적 취약성을 보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와 술이 비인두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2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이나 매일 소주 2병 이상 음주하시는 분들은 비인두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며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 위험도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화학물질 노출입니다. 목공업이나 화학공업에 종사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성면 등의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비인두암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중국 광둥성이나 홍콩 지역처럼 대기 중 니켈과
크롬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비인두암 발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람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비인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결정적인 검사는 비인두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지름 2mm의 극세 내시경을 코를 통해 삽입하여 비인두 내부를 생생하게 관찰하는 검사로 단 5분에서 10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조직검사는 비인두암 진단의 최종 확인 방법으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와 암의 종류, 악성도까지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인두암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몸에서는 어떤 끔찍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비인두암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몸에 가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초기 비인두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비인두 점막의 점진적 비후와 부종입니다. 종양이 비인두 표면에 자리 잡으면서 점막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코가 조금 막혔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양에 의해 공기 통로가 좁아지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이관 기능의 점진적 장애입니다. 종양이 비인두와 중이를 연결하는 이관 입구를 압박하면서 귀의 압력 조절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환자는 한쪽 귀만 먹먹해지는 증상을 경험하며 처음에는 감기 후유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양이 이관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비인두 분비물의 증가와 혈액 섞임입니다. 종양 주변 조직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면서 분비물이 평소보다 많이 생성되고 작은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환자는 코를 풀 때마다 끈적한 분비물에 혈흔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보며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후각 기능의 점진적 저하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코막힘과 염증으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음식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어 식욕이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수면, 장애와 코골이 악화입니다. 비인두 부종으로 인해 공기 통로가 좁아지면서 밤에 잠들 때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환자들은 평소보다 심한 코골이를 하게 되고 자주 깨어나며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픈 아침을 맞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정밀 방사선 치료입니다. 최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해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항암화학요법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시스플라틴 계열의 항암제를 사용하면 종양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인두암이 중기로 진행되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중기 비인두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무서운 변화는 완전한 코막힘과 구강호흡 의존입니다. 종양이 비인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환자는 코로 전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스문의 시간 입으로만
호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요. 더욱 무서운 것은 입으로만 숨쉬게 되면서 구강과 목이 지속적으로 건조해져 세균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변화는 중이염과 청력 상실의 진행입니다. 이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중이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기 시작해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귀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심한 경우 고막이 터져서 귀에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서운 변화는 경부 림프절 전이와 목덩어리 형성입니다. 종양 세포가 림프관을 통해 목의 림프절로 퍼져나가면서 목 양쪽에 딱딱한 덩어리들이 여러 개 만져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목이 부어오른 모습을 보며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무서운 변화는 뇌신경 침범과 안면 마비입니다. 종양이 뇌신경까지 침범하면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이 점차 상실돼요. 환자는 웃으려고 해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무서운 변화는 극심한 두통과 뇌압 상승입니다. 종양이 두개골 기저부를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너리 전체를 조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로도 전혀 완화되지 않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강력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전이를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표적 치료제도 중기 치료에 도움이 되며 세툭심합과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말기 비인두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말기 비인두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참혹한 변화는 뇌 침범과 의식 장애입니다. 종양이 뇌 기저부를 뚫고 뇌 조직까지 침범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심한 혼돈 상태에 빠져요.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가족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참혹한 변화는 돌발적 대량 출혈의 위험입니다. 종양이 목의 주요 혈관인 경동맥을 침범하면 예고 없이 갑작스런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출혈은 단 몇 분 내에 환자를 쇼크 상태로 빠뜨릴 수 있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는 생사를 가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참혹한 변화는 완전한 청력 상실과 평형 감각 장애입니다. 양쪽 귀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환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고 똑바로 서 있거나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어지러움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수문의 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네 번째, 참혹한 변화는 심각한 감염과 폐혈증입니다. 괴사된 종양 조직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40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오한이 나타나며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다섯 번째, 참혹한 변화는 극심한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 의존입니다. 종양이 뼈와 신경을 침범하면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극심한 통증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치료와 통증 관리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면역 치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펜브롤리주맙, 니볼루맙 같은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들이 일부 환자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비인두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인두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적인 성공 사례는 58세 박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간 지속된 한쪽 코막힘과 귀먹먹함을 단순한 중이염으로 여기시다가 목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져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비인두암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동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7주간의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투여를 꿋꿋하게 견뎌내셨습니다. 현재 치료 완료 후 4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코막힘도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두 번째는 64세 이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젓갈을 즐겨 드셨던 이 할아버지는 지속적인 코피와 두통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비인두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정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6주간의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현재 치료 후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매주 등산도 다니고 계세요. 세 번째는 71세 김모 할머니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비인두암이 상당히 진행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뇌신경까지 침범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쪽 얼굴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도 높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과 본인의 강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얼굴 마비 증상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비인두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3가지 강력한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치료법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종양 모양에 따라 방사선 강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90%까지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치료법은 면역항암 병합 치료입니다.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면역 치료제를 기존 항암제와 병합 사용하면 진행성 비인두암에서도 75%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치료법은 내시경 수술입니다. 코를 통해 극세 내시경을 삽입하여 종양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뇌신경 손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수술법입니다. 비인두암 예방을 위한 핵심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장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염장된 생선류나 고기류 등 염장식품에 포함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비인두암의 주요 원인이므로 젓갈, 염장 생선, 절임 식품을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비인두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금주도 매우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비인두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깨끗한 공기를 마시도록 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50세 이상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시고 코막힘이나 귀먹먹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를 자주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코와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비인두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면역력을 유지하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비인두암 환자가 있으신 경우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으므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인두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호흡과 청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5%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면역치료와 정밀 방사선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막힘, 코피, 귀먹먹함, 두통, 목덩어리 등 비인두암의 치명적 징조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구인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인두암은 목구멍 깊숙한 곳에 생기는 암으로 삼킴 장애와 목소리 변화가 주요 증상입니다. 코로 자유롭게 숨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코 상태를 체크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시니어 여러분의 밝은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비인두암 정보 중에서 가장 놀라우셨던 부분이나 평소 코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호흡으로 활기찬 인생을 즐기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